두 번째 발표로 그 티맵 사업팀의 유윤봉 매니저님께서 티맵 데이터 기반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티맵 사업팀 유윤봉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가서 발표하려고 했는데요. 포인트가 안 돼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요. 티맵 스파이더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업부서에서 신규 기능을 출시를 할 때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CTO 조직에 계시는 구성원들 분 앞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사업 얘기는 이제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사업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지루하시면 고개를 좀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어 주시면 제가 알아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티맵 스파이더 프로젝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지금 현재 티맵 거미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행편이랑 서울편으로 현재 지금 티맵에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티맵 스파이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티맵의 실제 이용한 경로 데이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동한 패턴한 기법을 적용해가지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 그래프로 구현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특정 장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이후에 어디를 가는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의 일부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요. 논현동에 옥타곤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습니다. 이 옥타곤이라는 곳을 티맵 이용자가 간 이후에 어디를 가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루이라는 곳인데요. 엘루이 호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옥타곤처럼 근처 이제 유명한 나이트클럽이고요. 아마도 이제 옥타곤으로 간 사람들 중에서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테이블을 못 잡거나 혹은 그날따라 좀 물이 별로였나 봅니다. 그래서 엘루이로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타곤을 간 사람들은 또 어딜 갈까요? 알리고떼라는 데를 가는데요. 여기가 뭔지 저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처에 있는 유명한 되게 고급스러운 와인 바더라고요. 옥타곤에 가서 좀 만남이 잘 이루어졌나 봐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임페리얼 팰리스를 가네요. 옥타곤에 가서 너무 이렇게 격정적으로 논 나머지 집에 갈 힘이 없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 같아요. 예,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타곤을 간 사람들이 어딜 갈까요? 포장마차 가네요. 예, 알리고떼 간 것과 같이 이제 좋은 만남이 있어서 한신포차를 갈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 나이트클럽 갔다가 포차 가는 경우에 동성들이 많죠, 대부분. 예.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결과 일부를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음으로 이동은 분명히 이전의 목적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티맵 스파이더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티맵 스파이더라는 기능 자체를 출시하기 위해서 사업부에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요즘 이제 쿡방이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이더라는 기능 자체를 하나의 음식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어떤 재료와 어떤 도구, 그 다음에 어떤 조리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이더에 들어가게 되는 재료는요, 티맵을 실제로 이용한 경로 데이터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출발했는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 재료를 가지고 가공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과 관련된 로그 데이터를 링크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전처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하이브 쿼리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전처리된 링크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구글 퓨전 테이블이나 R이나 이제 게피 같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R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재료를 가지고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데 조리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리사들도 자기만의 이제 레시피가 있듯이 크게 이제 프로젝트엔 두 가지 조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전처리할 때 로그 데이터를 링크 데이터로 변환할 때 시퀀스 어소시에이션 룰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기본적인 이동 데이터를 의미 있는 링크 데이터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그린 다음에 이 네트워크 중에서도 의미 없는 부분들은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전체 데이터가 전체 네트워크가 너무나 복잡하다 싶으면 의미 있는 커뮤니티들을 디텍션하기 위해서는 엣지 비트니스라는 기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처리 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생성된 데이터를 어떻게 변환을 시키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티맵 열혈 이용자 유윤봉 씨는요, 그 2015년 7월 18일 토요일에 그 수불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티맵으로 수불을 찍고 갑니다. 가고 나서 사람들과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서 이제 디저트를 가야 되는데요. 어디 갈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동행한 사람 중에서 이제 반포동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콘트란 쉐리라는 베이커리 집으로 갑니다. 이름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그 티맵 이용자 유윤봉 씨는 두 번의 티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집에서 출발을 해서 수불이라는 곳을 갔고요. 두 번째는 수불 근처에서 콘트란 쉐리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두 줄의 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목적지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면 이와 같이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윤봉 씨는 일요일날 이제 소파에 이제 누워가지고 그 수요미식회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치킨과 관련된 특집 방송을 하는데 반포동에 있는 이제 반땡 치킨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나와요. 왠지 더 유명해지면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티맵으로 반포 치킨을 이제 찍습니다. 찍게 되면 당연히 로그 데이터는 한 줄 더 쌓이겠죠. 유윤봉이라는 사람이 7월 19일 일요일에 12시에 집 근처에서 출발해서 반포치킨으로 도착했다라는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방금과 같이 이런 목적지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포치킨을 갈 때는 집에서 반포치킨을 간 것이지 콘트란 쉐리에서 반포치킨을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정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 도착했던 목적지 장소가 이후에 출발하는 집과 그러니까 이후에 출발하는 출발지랑 같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 실제로 로그 데이터의 그 출발지 필드에는 저렇게 이렇게 집 근처라는 식으로 장소 데이터가 있는 게 것이 아니라 GPS 위경도 좌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에 도착했던 목적지의 위경도 좌표랑 이후에 출발하는 출발지의 위경도 좌표를 도분초로 변환을 해가지고 둘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새로운 세션이 시작했다라고 간주를 하고 링크 데이터로 변환시키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전에 도착했던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과 이후에 도착한 목적지의 시간 간에 너무나 갭이 크면 이것은 분명히 이전의 세션이 종료되어야 하는 거고 새로운 세션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도착했던 목적지 시각, 여기 예를 보면 토요일 14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시각은 일요일 12시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이제 타임 갭이 크기 때문에 링크 데이터로 변환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윤봉 씨가 사용한 3번의 티맵 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수불과 콘트란 쉐레라는 링크를 이제 만듭니다. 이러한 전체의 전처리 과정을 그 BI 추진단에서 갈레온이라는 툴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로그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DI 클러스터라는 곳에 다 쌓이고 실제로 그 쌓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리사한테도 자기만의 칼이 있듯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 갈레온이라는 툴 자체가 그 요리사의 칼과 같은 존재고 굉장히 소중하고 이게 없으면 사실 스파이더 프로젝트도 탄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윤봉 씨에 대한 로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에 대한 로그 데이터까지도 링크 데이터로 다 변환을 한 다음에 변환된 링크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그 구글 퓨전 테이블입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링크 데이터를 엑셀 형식으로 업로드만 시키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네트워크가 그려지게 되고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례는 반포동에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봤을 때 큰 부분이 있고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들까지 모두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특정 토수의 한두 명 이용자가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수의 법칙상 그 모든 사용자한테 제공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를 할 때 이때부터는 R을 사용하게 됩니다. R은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통계 분석용으로 공개된 그 언어이고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마이닝 쪽에서의 그 알고리즘들이 패키지로 제작이 돼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통계 언어입니다. 이 R에서 제공하고 있는 IORF라는 패키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클러스터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단위 네트워크별로 아이디를 부여를 하고 그 아이디별로 몇 개의 노드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노드가 2개인 네트워크의 그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다시 한번 그려집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반포동 사례이긴 하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헤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서 의미 있는 이동과 관련된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가지고 정제된 정보를 제공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다시 한번 R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커뮤니티를 디텍션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매개 중심성을 활용한 이제 엣지 비트니스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랜덤워크 철학을 이용한 뭐 워크트랩이라는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 그리디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개별 노드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어사인한 다음에 그 커뮤니티 자체를 머지해가지고 이제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를 디텍션하는 기법들이 많은데요. 그 프로젝트 안에서도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엣지 비트니스 방법과 관련된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거반 뉴만 알고리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제안이 됐었거든요. 예, 핵심 아이디어는 그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엣지는 커뮤니티 안에 있는 엣지와 그 매개 중심성이라는 값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엣지들에 대해서 이 매개 중심성이라는 값 자체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가장 큰 값을 갖고 있는 엣지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아래서도 그 엣지 비트니스 기법을 쓸 수 있게끔 함수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엣지 비트니스 커뮤니티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그 전체적인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반포동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권역이 있을 테고 그 안에서 팀앱 이용자가 가는 목적들이 굉장히 상이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반포에는 구반포 지역에 있는 이제 치킨을 먹기 위해서 가는 동선들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설해마을 초읍에 있는 오뎅바나 혹은 이제 그 이자카야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좀 더 올라가시면 방배중학교 쪽에 그쪽에 이제 예전에 프랑스 마을이 있고 이탈리안 음식들이 많고 이탈리안 음식을 갖다가 이제 디저트를 먹는 그런 의미 단위의 커뮤니티들이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통으로만 봤었는데 이거를 쪼갤 경우에는 그 구역과 그다음 목적지들 간의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쾌적한 클러스터링 형태를 볼 수 있고, 아직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용자한테 오퍼링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아까 같이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하다 보면 좀 더 쾌적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이후 계획은 지금까지 그 전국편이랑 서울편을 지금 파일로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팀앱을 구동하시면 하단 배너를 통해 가지고 서울편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벤트성으로 제공을 했고,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저희가 팀앱 5.0이라고 메이저 체인지를 할 거고, 거기 이제 주요 기능으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구글도 그렇고, 다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내비게이션 사업자 중에 뭐 아이나비 이런 사업자들도 사실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데 팀앱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팀앱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조언을 구하고 싶은 건요. 현재 지금 팀앱 5.0의 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볼 수 있는 다양한 그 UI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네트워크의 모양을 UI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재 지금 디스레어 같은 기술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그 매니저님 중에서 클라이언트 개발 쪽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꼭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세련되게 기능들이 이용자한테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팀앱 스파이더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팀앱 사업팀 유윤봉이었습니다.